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이 속속 확인되면서 공무원들도 허탈감과 자괴감,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교수 140여 명도 전국적인 시국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정부가 최순실 사태를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강제로 수습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관공서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일부 업체가 뇌물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광주 광산구청 등 9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산지 쌀값이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가 보유별을 모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국정수행 과정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사실에 공직사회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 국회의 신속한 특검과 엄중한 처벌,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을 묻는 글이 구청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데 대해 공직자들조차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공화정 국가에서 정상적인 권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한 분노와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역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공무원들은 배신감과 허탈감, 부끄러움을 말했습니다. 공인된 비서진과 역량 있는 공무원 대신 대통령의 사적인 인맥들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개입한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일선구청에도 비선 실세 의혹이 진짜인지 묻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공무원들은 일할 맛이 안 난다며 자괴감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사실이구나 했을 때는 좀 기운이 빠지는 것도 있고 국민들이 우리 행정기관을 바라봤을 때 불신을 갖고 또 바라보지 않을까. 한편 다음 달 광주에서 열리는 한국전력 주관 에너지 국제박람회에도 대통령이 돌연 참석을 취소하는 등 청와대발 초대형 게이트의 여파가 자치행정 현장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유력한 대권 주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발언 수위가 셌습니다.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특강을 하러 광주에 온 안철수 전 대표는 정부와 국민께 드리는 성명부터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이렇게 배신해도 되는 겁니까? 사태를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강제로 수습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미 비서실장, 국무총리 등의 퇴진을 요구한 상황에서 이 발언은 대통령을 향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번 사태를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했고 국정 공백 상태가 이미 와 있다고도 했습니다. 특강의 내용에도 날이 서 있었습니다. 새 정치는 기득권 정치 때려 부수는 거다. 새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고 사리사욕 물든 정치인들 몰아내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장현 시장도 나라가 이 지경이 되니까 새 정치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된다며 거들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매일매일 몇 시간 그렇게 되새기는 상황입니다. 안 전 대표는 무안과 해남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현 정권을 향해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차은택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민간 기업을 협박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송 원장은 지난해 포스코 계열 광고 회사를 인수한 중소광고업체에 차 씨의 측근들에게 지분 80%를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가와 시민사회에서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대학교 교수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전남대 최영태 교수 등 141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최순실을 비롯한 소수의 개인에게 양도했다며 대통령은 정치와 행정 일선에서 물러나고 국회가 거국 내각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공서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 광산구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오늘 오전 광주 광산구청 건설사와 비서실, 관련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 9곳의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파일과 문서 등을 압수해 분석 중입니다. 검찰은 일부 업체에서 관공서에 뇌물을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지역 산지 쌀값이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영광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가 보유별을 모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들녘에서 수확된 산물별을 미곡 처리장에 보관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해 산지 평균 쌀값은 80kg당 13만 1,180원가량, 전남 지역 쌀값은 이미 13만 원 선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하락 추세가 계속되면서 농민들은 헐값이라도 나락을 넘겨야 할지 갈수록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들은 실제 더 붕괴될 거라고 생각하고 매입도 안 하고, 매입을 안 한다는 결론은 물량이 남아돌기 때문에 저가에 판매할 수밖에 없거든요. 벼 수확기 이후 홍수 출하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광군이 농과 벼를 모두 사주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은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벼를 농협이 전량 매입해 격리 조치하도록 하고, 영광군이 가격 하락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금은 12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12월 말까지 매입을 하고 12월 말 이후에 매입된 벼는 내년 2, 3월까지 격리를 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다른 시군도 비슷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남 시군 차원의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정율성 음악제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광주와 전남의 어린이들이 중국 학교를 방문해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중국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해준 정율성 선생의 묘지를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베이징 도심에서 버스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외곽 지역.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현충원인 이곳에 중국의 3대 음악가 정율성 선생이 잠들어 있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나 머나먼 이국 땅에서 항일운동에 헌신했던 고인은 나라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했던 마음을 아름다운 노래에 담아 후손들에게 남겼습니다. 또 이렇게 멋진 노래를 작곡하셔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또 이런 멋진 노래를 제가 부를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엄청 좋은 경험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교문 앞까지 마중을 나온 중국 어린이들과 고적대의 멋진 연주가 한국에서 온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두 나라 어린이들이 함께할 공동 수업은 인장 만들기입니다. 서로 도와가며 석고판에 글씨를 쓰고 조각칼로 파내려가며 예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친구와 함께 체험을 하니까 재미있고요. 이번 기회 통해서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국 어린이는 한국에서 온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한국어 회화책까지 들고 왔습니다. 因为我害怕跟韩国人交流不好，然后给他们留下不好的印象。 두 나라 어린이들이 함께한 춤과 노래 속엔 서해 바다를 사이에 둔 머나먼 거리도 국경의 장벽도 없었습니다. 希望今后再有机会，我们这个友谊要延续下去。然后今后呢，也希望我们的孩子和老师们能够走到光州，在那里我们再见。 정율성 선생이 놓아준 화합의 다리 위에서 우정을 나눴던 어린이들. 앞으로 더 멋진 만남을 기약하며 짧은 일정을 마쳤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붉게 물든 단풍을 보기 위해 산을 찾는 분들 많으시죠? 이달 들어 주말에만 평균 2만여 명에 가까운 등산객이 무등산을 방문했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향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트레킹 인구까지 더해진 탓입니다. 그런데 평소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등반과 준비 소홀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3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680여 건. 해마다 200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산객이 급증하는 이맘때는요, 전체 사고 건수의 22%나 이렇게 집중돼서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을 오르기 전 체력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해가 지기 2시간 전에 산에서 내려오도록 산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가을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어서 나들이하기에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백단비 기상캐스터입니다. 울긋불긋 오색 단풍이 산자락을 곱게 수놓았습니다. 바위와 어우러진 빨갛고 노란 빛이 깊어가는 가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단풍을 즐기기 위한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하긴 한데 그래도 단풍이 너무 예뻐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고. 백암산을 비롯해 무등산, 내장산에서는 다음 주에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내린 가을비의 영향으로 주말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본격 가을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광주의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찬바람까지 더해져 체감 기온은 훨씬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주말에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끼는 가운데 맑은 날씨가 예상돼 나들이 즐기기에는 무난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일부 산지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가을 산행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추위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든든하게 차려입고 가을 단풍 구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MBC 뉴스 백단비입니다.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이 임시 개장해서 3주간의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